안녕하세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에 관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책 영상을 올리는지라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제가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25년도 시작해 나갈지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질 겸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2024년도 정신없이 보내셨죠? 제가 2024년도에 읽었던 책 총 20권 중에서 베스트 5권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베스트 5.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토니 로빈스.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신화적인 베스트셀러이고요. 빌 클린턴, 마이클 잭슨, 휴 잭맨,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저자 토니 로빈스는 세계적인 연설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이며 변화 심리학의 권위자입니다. 40년 이상 자기계발과 비즈니스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 카운슬러입니다. 자기계발 책으로 총 4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2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7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힘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감정 정복하기, 육체 건강 정복하기, 관계 맺는 법 정복하기, 재정 문제 정복하기, 시간 정복하기 순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삶의 질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데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대표작이고요. 자기계발서의 바이블로 꼽히기도 합니다. 총 4개의 부와 이 26개의 장으로 구성돼서 당신 안에 있는 힘을 깨우라는 충고로 내용을 시작합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바꾸는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믿음 체계를 이해하고 재설정해야 된다며 책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바꿀 수 있고 성공을 불러오는 학원 그리고 실용적 적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훈련을 위한 도전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하고 있네요. 이 책은 너무 두껍고 700페이지가 넘어가기에 한 번에 다 읽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제 개인적으로 2-3번은 더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번 대여해서 읽고 다음에 서점에서 따로 하나 샀어요. 스테디셀러는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니까요. 베스트 4.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이죠. 용의자 X의 헌신. 물리학자 유카와 마나부가 주인공인 용의자 X의 헌신 시리즈 가운데 탐증 갈릴레오, 예지몽에 이은 3번째 작품입니다. 2008년에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 개봉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2012년 용의자 X라는 영화로 리메이크되었으며 중국에서도 2017년 영화로 리메이크된 유명 작품이죠. 일본의 소설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추리, 누아르급 서스펜스, 패러디, 엔터테인먼트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뇌이식, 같이 과학적 소재를 다룬 소설도 여러 편 출판하였습니다. 정교한 살인수식에 도전하는 천재 물리학자의 집요한 추적, 히가시노 게이고 문학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추리소설로 일본 소설에서 흔히 보여지는 잔혹함이나 엽기 호러가 아닌 사랑과 헌신이라는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테마를 미로처럼 섬세하게 엮어낸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제134회 나오키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쿄 에도가와 인근 한 연립주택에서 중년 남자가 살해됩니다. 숨진 남자는 토가시, 한때 술집 호스티였으나 지금은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면서 첫 남편 사이에 낳은 딸 마사토를 키우고 있는 여자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혼한 2번째 남편이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그를 모녀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고 우연히 사건을 눈치채게 된 옆집 사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시가미가 그녀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야스코를 짝사랑했던 평범한 수학교사 이시가미. 냉철하고 논리적인 이시가미의 계획은 결점이 없어 보였고 그녀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계속 도와주죠. 그 누구도 그와 야스코 모녀의 개연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예전 동창이자
호족수인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감정을 드러내 보이면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고요. 유가와는 자신이 결론을 알아냈다는 것을 이시가미에게 밝혀냅니다. 자신의 최후의 방법으로 이시가미는 결국 자수를 하고요. 유가와는 이시가미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서관에 대여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몰입감이 정말 대단하고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할 정도로 밤새 읽어도 부족할 정도예요. 추리소설의 특징을 고루 담고 있으면서도 일본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서양식 추리소설도 좋아하는데 몇 번 보게 되면 감정은 많이 배제되고 사건 위주로 구성되는 밀도 있는 잔인함을 강조한다면 동양식이나 일본식 추리소설의 패턴을 보면 감정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알겠더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만의 일본적인 정서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베스트 3 모순 양기자. 양기자 소설의 베스트셀러 모순. 1998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132세를 찍으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오래도록 소장할 수 있는 양장본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설가 양기자 씨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라는 유명한 책으로도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1978년 원광대를 졸업하고 그의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1998년 여름에 출간된 모순, IMF 사태 직후에 출간되었는데요. 작가 역시도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레 변해버린 요즘 불안하고 당황스럽기만 한 시절에 소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용기를 잃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 이 소설을 시작했으나 모순으로 얽힌 이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라고 작가 노트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복을 팔고 있는 억척스런 어머니와 행방불명 상태로 떠돌다 가끔씩 귀가하는 아버지, 조폭의 보스가 인생의 꿈인 남동생을 가족으로 둔 안진진, 어머니와 일란성 쌍둥이인 이모는 부유하지만 지루한 삶에 지쳐있고 가난한 어머니는 처리해야 할 불행들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25살 안진진은 모순투성이인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연애와 결혼에 대해 기준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실종된 걸로 생각했던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상황은 또다시 돌변합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의 역할과 사랑의 개념. 가정의 가장 역할인 안진진의 아버지는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악착같이 잘못된 숫자도 바로 세울 만큼 똑부러지고 야성미 넘치는 인물로 그려지고 진모는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조폭이며 안진진은 이 모두를 지켜보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제3자의 눈입니다. 안진진을 좋아하는 두 남자도 등장합니다. 나영규와 김장우. 정말로 대조적인 인물들인데요. 완벽하고 계획적이며 나무랄 데 없이 반듯한 나영규에 비해 빈틈이 많고 자유로우며 가난한 김장우. 그리고 그 둘을 사랑인지 아닌지 연민인지 계속 돌다리를 두드리며 나가는 안진진의 모습에서 요즘 21세기에 20, 30대 또는 40대까지의 고뇌가 약간 오버랩됩니다. 지금은 결혼이 대세가 아니고 필수도 더욱 아니면서 오히려 고추장스럽고 서로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 요즘 세대, 바로 MZ세대가 있으니까요. 책은 자연스럽게 술술 읽혀서 7일도 못 돼서 다 읽었고 2번 정도 정독했습니다. 여운이 좀 커서 개인적으로 양기자 장편소설 중 으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잔한 묘사 속에서 안진진을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설정이 참 절묘했다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 2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류. 전 세계 8,500만 독자가 격찬했던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연금술사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내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장편 소설이고요. 2009년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1947년 리우데 자네이루 출생인 파울로 코엘류는 저널리스트, 록스타, 극작가, 세계적인 음반회사의 중역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다 1986년 돌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 순례에 감화되어 첫 작품 순례자를 썼고 이듬해 자아의 연금술을 신비롭게 그려낸 연금술사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주인공 양치기 소년인 산티아고가 우연한 계기를 시작으로 한자리에 머물고 있던 양떼들과의 친숙한 장소를 떠나 멀리 순례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좌절과 고난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꿈을 찾고야 만다는 내용입니다.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는 양들을 지키고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다니는 등 일과를 보내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광장에서 독서를 하는 중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보물을 찾아가는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보물을 찾으러 떠난 산티아고. 소중한 양떼와 작별하고 아프리카 어느 카페에서 사기를 당하지만 이내 크리스탈 가게 상인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1년이 넘게 가게에서 일하면서 가게가 번창하는 데 일조합니다. 돈을 모은 뒤 다시 작별 인사를 남기고 오아시스에 도착하여 첫눈에 반한 아가씨에게 고백도 하지만 꿈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받고 다시 순례를 떠납니다. 사막에 도착해서는 부족 간의 전쟁도 목격하고 생명의 위기도 맞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보물과 꿈을 찾기 위한 노력 끝에 살아납니다. 신비로운 연금술사를 만나고 7일간의 여행 동안 정신적인 감회를 크게 받으며 그 연금술사가 바로 처음에 광장에서 만난 멜기세덱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결국은 원하는 것을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한다면 못 얻을 게 없다는 진리를 얻고 모든 것은 단지 이 한마디에 달다는 마크툽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파울로 코엘류의 산티아고 순례 장면이 실제로 떠오르면서 양치기 소년을 대입시켜보며 읽었답니다. 파울로 코엘류가 양치기 소년의 입장으로 여행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 지론과 경험 등이 어느 정도 압축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책에서는 마크툽이란 단어가 수십 차례 나오는데요. 마크툽은 모든 것은 단지 이 한마디에 달렸다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신비롭고 집중력과 흡입력 높은 문장들이 곳곳에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산티아고의 시선 속에는 다양한 인물상이 나옵니다. 산티아고의 금화를 훔쳐서 사라지는 사기꾼 젊은이, 늙은 크리스탈 상인과 낙타 몰이꾼, 백마를 탄 전령같이 나타나기도 한 살렘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사막에서 만난 아름다운 아가씨 파티마, 화학의 조예가 깊고 연금술사를 만나고자 먼 여행을 해온 영국인 등. 여기서 연금술사는 살렘의 왕 벨기세덱으로 모습을 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사막의 기사로도 백마를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 평범한 노인처럼 나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떡밥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저에게 이 책은 마치 시크릿 같은 비밀을 잔뜩 가진 책처럼 비슷하게 다가왔다가 엄청난 교훈과 인생 조언을 주는 또 다른 고마운 책으로 바뀝니다.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되고 계시와 나에게 주어진 표지를 잊지 말고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꿈을 쫓아 직접 행동하라는 의미도 온몸에 새기기가 좋았답니다. 베스트 1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자, 대망의 1위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입니다. 정말 여러 번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 책은 전 세계 유명인들의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경책 다음으로도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명인들이 추천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특히 워렌 버핏이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카네기 재단의 설립자이며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 인간 경영 분야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주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돼지에게 밥을 주고 젖소 우유를 짜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육군에서 복무하였고 카네기홀에서 데일 카네기 코스 강연이 성공을 이루며 본격적으로 성공 대화론, 자기관리론, 인생 경영론 등 최초로 본격적인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카네기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2단계는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워라. 3단계 리더가 되라. 4단계 감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불어넣은 능력을 키워라.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따르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영원한 숙제에 대해 명쾌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경험을 통해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수많은 사례와 그것들을 풀어가는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지금 100년이 지나도록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카네기 사상의 핵심, 사업, 인간관계, 심리 분야 등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최고 장점은 단순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책은 자기관리론입니다. 자기관리론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서 카네기는 그가 얼마나 인간 심리에 대해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비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의 거장이 말하는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사는 비법. 카네기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근심 걱정을 피하고 남의 비판에 좌우되지 않는 기본 원칙을 실천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불행이란 불행한 환경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론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수많은 성공 사례들로 풍부하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부터 절정에 다다랐던 팬데믹 시기를 걸쳐 이제 일상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엔데믹 시기까지 우리 일상 속에 타인과의 관계가 정말 큰 고민으로 자리 잡아왔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대화, 그리고 심리, 팬데믹도 엔데믹 때도 모두 인간관계와 자기관리,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넘버 원은 자기관리론이고요. 그 다음 책은 인간관계론이에요. 매년 다시 봐도 글귀뿐만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요. 제일 실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을 길게 봤을 때 10대가 봤을 때는 엄청 길어 보여도 20대, 30대를 지나 40대, 50대로 제2의 서막을 열 때쯤엔 정말 쏜살 같다는 표현이 정답이죠. 그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힘들 수도 그리고 나름 수월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시행착오를 한두 번 겪을 수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인생은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가까우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들을 알게 된 게 정말 큰 행운 같아요.